안녕하세요. 충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부모님들이랑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책은 남자아이, 여자아이입니다. 네. 레너드 석스 책이고요. 네. 이분은 그 1980년도에 MIT를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셨던 분이셨고요. 그 89년 이후에 그 임상 심리학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조금 남자아이들이라던가 여자아이들의 그 차이에 대해서 오랜 시간에 또 연구를 하신 분이세요. 이 책 자체가 2005년도에 출간된 책이라 좀 많이 그러니까 출간이 된 이제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선택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만 정말 조금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차이하고 그 다음에 좀 교육 현장에서 그 다음에 좀 가정에서 어떻게 이 차이를 우리가 알고 다루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네. 앞부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앞부분에는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그 남자아이하고 이제 여자아이들이 이제 근본적인 이 뇌 차이로 인한 어떤 그 차이점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그 남자들의 그 청력이 여자들보다 조금 약간 그 민감도가 낮은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소장도 혹시 느끼시나요? 공감이 글쎄요, 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 게 계속 또 여자 학교에 있었으니까 그 차이는 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만 집에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이 있고 딸이 있긴 하죠. 네. 근데 그 차이 잘 모르시겠어요. 네네. 저는 이제 남자들만 있잖아요. 남편하고 이제 아들이 음. 있잖아요. 그 조금 느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분명 큰 소리로 불러요. 누구야 부르는데 못 들어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남편 같은 경우도 그 TV 소리를 굉장히 높게 하고 듣는다던가 이런 것들. 저는 굉장히 좀 조금이라도 들리거든요. 이런 것도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도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이 있었을 때 제가 좀 작은 소리로 얘기하면은 여자애들은 금세 알아듣는데 남자애들은 뭐라고요? 뭐라고 이렇게 하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제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이게 연구 결과에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조금 더 데시벨이 높아야 더 잘 듣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보통 저도 강의를 하면서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되게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얘 왜 이러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가만히 보면은 좀 남자애들이 갖고 있는 특징인 경우가 많아요. 일단 반대로 이제 아빠 입장에서 딸을 키우는데 선생님 저 얘를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막 예민하고 민감해서 얘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또 여자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질인 경우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마다 어떤 특질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해를 하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게 조금 이해가 네. 되실 그렇죠.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도 소리에 대한 그런 부분은 네. 그러니까 남녀 차이도 그런 게 있는 데다가 특히 뭐 초등, 중등 여자 선생님들이 사실 많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의 유형이 이제 융심리학으로 보면 네. 그 SJ 유형들이 많이 있고 네. 또 그런 시험의 성격 자체가 좀 임용고시의 시험 성격 자체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내향형이면서 SJ 유형들이 이거는 이제 그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예. 교사들의 그 통계를 보면 그렇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소음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 내향형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리 민감한. 학교 현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남학생들은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조용조용히 얘기를 하는데 남학생들은 그걸 잘 못 알아듣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남학생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뭐 병원 진료까지 빨리 받아보라 그러고 이 책에서도 그런 예를 얘기하는데 이 한국에서의 학교 현장에서도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남녀 차이의 그런 거, 그 다음에 기질별로의 특성 이런 걸 좀 많이 이해를 하고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 뭐 소년 소녀들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뭐 소년과 소녀들의 그 스트레스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해서 93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소녀들의 싸움은 고요하나 치명적이다 이런 꼭지 제목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밑에 깔려있는 그 심리학적인 기전은 뭐냐면
그 사춘기 소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암투를 대안적 공격이라는 말로 설명을 네, 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근무하기를 여자 고등학교 10년, 여자 중학교 10년 이렇게 여학교에서 근무했거든요. 네. 후반부에 여자 중학교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오히려 보면 여자아이들이 고등학생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예요, 친구. 그렇죠. 얘기도 통하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근데 중학교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 그 1년 차이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1학년 들어오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해서 금방이어서 정말 어려요. 예, 초등학교 티를 벗어난 그런 이제 않고 좀 어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3학년은 정말 조금 고등학교로 가는 그래서 좀 철이 많이 들어서 어른스럽고 네. 근데 2학년이면 그래서 중2병이라는 게 확실히 있고 그게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저는 확실히 좀 알죠. 예, 예. 현장이 더 있으셨으니까. 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이 특히 또 뭐라 그럴까 중학교 들어와서 그 긴장감이랄까 그런 네. 거는 이제 좀 벗어나면서 또 중3이 돼서의 책임감이랄까 그건 아직 못 느끼는 그런 약간 시간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많이 네. 변화가 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네. 저희 반 제가 담임하고 있는 반 아이들 중에서 6명이 굉장히 친하게 다녔어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갔었을 때도 아이들이 너무 건전하게 예쁘게 노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아이들 뭐 잘 있나 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걔네들 막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막 너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도란도란 하면서 너 무슨 얘기들 하고 있니? 네, 막 이러면 우리는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얼마나 예뻐요 진짜 얼마나. 그러면 또 누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각자의 또 꿈도 얘기하고 그랬던 아이들이 보통 수학여행이 보통 4월, 5월에 갔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름방학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그 아이들 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6명 중에서 한 명이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느낌이 밥을 먹을 때도 걔는 한 명이 자꾸 떨어져 먹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학교 폭력적인 따돌림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폭력적인 따돌림이면 당연히 뭐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그 미묘하게 한 명 애를 그냥 멀어진 거지 사이가. 예, 그래서 걔네들을 데려와서 뭐 이렇게 하니까 잘 지내. 그러면 걔네들은 이렇게 있다가 네 알겠어요 선생님 뭐 빨리 악수를 해봐. 악수하면서 네 당연히 그렇게 해요 걔네들은. 그런데 이제 돌아왔으면 그 어색하니까 또 한 명이 그냥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학생이 전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초반부에 너무 표신하게 몰려다니거나 이러면 저희는 좀 경계를 하고 좀 그러지 않게 자연스럽게 신경을 좀 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것이 그 여자아이들의 그 고요하지만 치명적인 그런 싸움인 거죠. 폭력성인 거죠. 여성의 폭력성이 정말 있잖아요. 맞아, 있죠. 네. 저 좀 예민하면서. 안 하면서도 이렇게 은근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서 압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은 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미술 지도에 있어서도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물론 논술 수업이긴 했지만 대부분 이제 책이랑 함께 노는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미술 수업도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그림을 그릴 때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신생아 아이들을 봤을 때 그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남자아이들은 모비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남자아이들은 좀 움직이는 어떤 사물에 관심이 있는 반면 좀 여자아이들은 좀 엄마 아빠의 표정 아니면 사람의 표정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릴 때도요 여자아이들은 굉장히 표정도 다양하잖아요. 머리 모양도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반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다 졸라맨 으로 그린다거나 왠지 욕하시네요. 네, 졸라맨으로 그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결국에는 색깔이 여자애들은 굉장히 막 다양한 색감을 쓰는데 남자애들은 뭐 결국엔 다 그냥 까만색으로 칠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또 민감한 엄마 입장에서는 네. 애가 막 그쵸? 뭐 문제 이상하게 있는 거 문제 아니야? 있는 거 아니야? 네. 얘 뭐 우울증 네. 뭐가 있는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남자아이들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자동차를 좋아하는 그런 남자아이들이라고 해볼게요. 그 아이들이 사람은
잘 못 그리는데 그 좋아하는 자동차만큼은 정말 디테일하게 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관심도가 좀 달라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측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는 여자니까 아무래도 좀 공감이 많이 될 텐데, 여자들은 아무래도 좀 감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사고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그런데 반면 좀 남자애들은 감정 표현이 좀 서툴고요.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건 확실해요. 어떤 실험을 하나 했는데 어떤 실험이었냐면, 이제 엄마랑 아이가 이렇게 뭐 블럭 같은 거, 뭐 망치질을 하는 그런 블럭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 놀이를 하다가 엄마가 일부러 그 망치를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꽝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딸하고 아들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실험을 했는데, 딸들은 어떻게 했냐면 막 울어요. 그치. 엄마 아픈 막 울어요. 남자애들은 어떻게 했게요? 그냥 엄마가 이렇게 해서 엄마 아파 그러니까 치우고 자기 자기 계속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도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조금 이제 공감이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때 이제 저희 집에 그 침대를 조금 치우려고 제가 혼자서 막 이렇게 낑낑거리고 하다가 그 침대에 나와 있던 어떤 이렇게 뾰족한 거에 제가 다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가 좀 꽤 많이 나서 피가 이렇게 뚝뚝 바닥에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심했어요. 여자들은 이렇게 없나? 네, 벌써 공감을 어머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아들이 한 4살 그 정도였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떨어지는 피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렇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무리 아이지만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이해를 못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게 뭐 꼭 성별의 차이라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알았던 기억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해를 잘 못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행동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 왜 이러나, 얘 뭔가 좀 문제 있나,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좀 받아볼 수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왜 보통 아이들하고 책 읽는 거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때도요, 좀 성별에 따라서 책 읽는 게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허구보다는 좀 사실이 더 좋아하고 사실이 좀 끌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책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좀 자연 관찰 뭐 전집이라던가 아니면 좀 그런 좀 과학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 좀 여자아이들은 조금 약간 좀 아름다운 좀 이야기가 나오는 이제 그런 거에 좀 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이때도 남자아이들하고 여자아이들 좀 반응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읽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좀 약간 어떤 질문을 하냐면 돼지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첫째 돼지가 늑대가 왔는데 진짜 무서웠겠다. 그리고 이제 둘째 돼지 집으로 가고 뭐 또 늑대가 오는데 진짜 깜짝 놀랐겠지. 우리 좀 약간 이런 거에 감정적인 거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물어보면 글쎄? 뭐 중요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반면, 좀 사실적인 질문, 근데 첫째 돼지는 어떤 걸로 집을 지었지? 둘째 돼지는 어떤 걸로 집을 지었을까? 셋째 돼지는 어땠지? 이렇게 좀 팩트적인 부분을 질문해야 아이들이 조금 더 그거하고 이렇게 좀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그 연령하고 성별에 따른 좀 구체적인 훈련 지침에 대해서 나와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중에서 제가 조금 공유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는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 규칙 정하기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243페이지에 43페이지. 네. 부모들이 기억해야 할 거는 규칙을 정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 규칙에 충실해야 한다.
네, 그래서 규칙을 정하긴 정했는데 이 자꾸만 뭔가 번복이 되거나 뭔가 무마가 되거나 그러면 그거는 규칙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때는 좀 약간 부모님께 어떤 단호함이 필요해서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이때는 정말 내가 그쵸. 너와 나를 위해서 정말. 지킬 건 지켜야 돼 라고 네. 하는 그런 좀 단호함이 필요해서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야 그 이후에 부모의 인생살이가 편해진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 굉장히 공감하는 네, 공감하죠. 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네, 막 이거는 이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막 네. 그런데 좀 아니야. 뭐 이런 맞아요.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2세, 5세, 그 다음에 2세, 4세, 8세 이렇게 좀 남녀 그쵸. 아이들의 그 나이에 맞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오래 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의 상향과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하게 보시면서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가 부모님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 남자 의자의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